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2일 오전 10시 22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요일 오전에는 요사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이거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 특히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이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소식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전국의 약 1000명 정도를 상대로 하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난 한 3일 동안에 조사를 한 건데 오늘 이 집계를 보니까 지난주와 또 달라졌습니다. 즉 잘한다, 국정운영 잘한다가 32%는 변함이 없는데 못한다가 60%로서 지난주보다 7%는 높아졌습니다. 못한다 60%, 잘한다 32%니까 이게 더블 스코어입니다. 2대1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세 사람이 모이면은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한 사람만 잘하고 있다, 이런 구도가 지금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3%, 무당청 24%. 요사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 69, 폐지해야 한다 23%인데 이것은 압도적으로 사형제 유지가 옛날부터입니다. 강합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부터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국민들은 사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58%, 좋아질 것이다는 14%밖에 안 됩니다. 이건 코로나 사태가 한참이던 2020년 상반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시키는 게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값은 내려갈 것이다 60%, 오를 것이다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곳은 지역별로는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대구 경북도 잘하고 있다가 45%, 잘못하고 있다 50%입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은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53, 서울은 잘하고 있다 33, 못한다 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49%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35%, 그리고 60대에서 잘하고 있다 49, 잘못하고 있다 45, 즉 60대 그리고 70대 이상, 쉽게 말하면 60대 이상에서만 잘하고 있다가 고반 이상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게 이 정치 성향별입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너무 낮습니다. 55%. 보통 이게 7, 80%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가 38, 중도층에 가면은 잘못하고 있다가 65%나 됩니다. 잘하고 있다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 중도층이 잘 못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넘어갔고 보수의 상당 부분이 부정적으로 넘어갔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83이고 잘하고 있다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은 왜 잘못하고 있다고 보느냐,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 24%, 이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즉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10%, 경험 부족 등등 8%, 독단적이다 5%, 소통이 미흡하다 5%, 직무 태도가 나쁘다 5%, 정책 비전이 부족하다 4%. 그럼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첫째, 소통을 잘하고 있다 7%, 주관이 뚜렷하다 7%, 결단력이 있다 6%, 전 정권을 극복하려고 한다 6%, 공정하게 하고 있다 5%, 열심히 한다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주로 이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이 정당보다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대통령의 그 스타일, 말하는 것이라든지 뭐 하는 이런 스타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이성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감성적인 부분에서 여론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선동 언론이 끼어가지고 가십성 기사와 페이크 뉴스가 결합이 되면은, 그래가지고 뜬소문처럼 돌아다니면은 이거는 뭐 해명도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함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제를 보겠습니다. 사형제 유지해야 한다가 69%입니다. 폐지해야 한다가 23%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 비슷합니다. 지금 사형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판사들을 우습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한두 사람 죽여도 사형 선고를 안 합니다. 아예. 해봤자 집행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사형죄는 있는데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사형수가 아니고 예컨대 사기범죄라고 그럽시다. 사기범죄 처벌법은 있는데 선고도 나오는데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꾼으로 그냥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흉악범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나는 사형 집행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대통령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 공작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아니, 이런, 김정은이가 이런 지령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려가서 윤석열을 암살하라. 암살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당신은 사형 집행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 우리가 남조선을 흡수해가지고 조국 통일을 하면은 당신은 영웅이 된다. 이런 취지로 지령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듯이 출퇴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가 나빠진 것의 시초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당선 직후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청와대 이전입니다. 청와대 이전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독단적으로 바뀔 수 있느냐라고 경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론이 악화되어 가지고 당선제 시절에 이미
나가는 문재인보다도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취임 직후 반짝하다가 다시 원위치한 겁니다. 청와대 이전의 무리수가 짙은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